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콜롬비아와 우루과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17위의 콜롬비아입니다. 1승 1무로 일단 예선 스타트는 좋습니다. 하지만 두 경기에서 한 골에 그친 공격력이 상당히 걱정되는 것이 사실인데 팔카오 이후에 주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디아스는 직접적으로 득점을 노리는 유형은 또 아니고 볼에도 결정력은 늘 단점으로 지적되었던 자원입니다. 결장자는요 오스피나, 팔카오, 미나, 메디나, 콰드라도, 레르마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파 16위의 우루과이입니다. 에콰도르 홈에서 1대2로 덜미를 잡혔는데 에콰도르 홈에서는 고산병 증상으로 인해서 우루과이가 아니라 브라질도 상당히 고전하는 환경입니다. 일단 우루과이의 세대 교체가 적어도 중원과 수비에서는 갖추어져 있고 비엘사 감독도 이에 맞춰서 상당히 압박 위주로 플레이를 하면서 상승세가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결장자는 무슬레라, 고딘, 카세레스, 히메네스, 베시노, 벤탄쿠르, 수아레즈, 카바니, 토레이라, 코아테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콜롬비아가 순위로는 앞서지만 일정에서의 운이 따라주었다고 봐야 할 것이고 득점력도 두 경기 한 골은 만족스러운 수치는 아닙니다. 우루과이의 지난 경기 패배는 원정팀이 매우 힘겨워하는 에콰도르의 홈이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우루과이가 유리하겠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볼리비아와 에콰도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83위의 볼리비아입니다. 악명 높은 고지대 홈으로 유명하지만 현재 전력으로는 홈 어드밴티지가 의미가 없는 수준입니다. 실제로 메시가 빠진 아르헨티나를 상대로도 무기력하게 0대3으로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에콰도르를 상대로는 아주 약하기도 하죠. 결정자는 베자라노, 라말로, 저스티니아노, 페르난데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파 40위의 에콰도르입니다. 일단 앞서 언급했다시피 볼리비아 홈에서의 고산병 영향은 적은 팀입니다. 물론 에콰도르도 약점이 없진 않은데 나이가 많은 에데르 발렌시아의 컨디션에 따라서 공격력이 너를 뛴다는 점입니다. 물론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를 상대로 보여준 수비력은 충분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결정자는요 멘데스, 에스트라다, 플라타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콰도르가 고지대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것이고 수비가 좋아 승점 3점에 더 가깝습니다. 다만 발레시아의 대체자가 아직까지는 명확하지는 않아 에콰도르도 다득점을 쉽게 기록하진 못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2.5 언더 양상을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1위의 아르헨티나입니다. 전력에서는 여전히 압도적인 우위를 잡고 있는데 다만 아르헨티나가 이상하게 파라과이를 잘 공략하는 양상은 아니었는데 2015년 이후에 파라과이를 상대로는 멀티 득점을 성공시킨 경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정자는 리산드로, 디마리아, 디발라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파 49위의 파라과이입니다. 파라과이가 앞선 언급한 수비력으로 아르헨티나를 애먹일 수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아르헨티나의 수비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굴러가고 있는 데다 파라과이는 알미론이 막히면 공격이 아주 단조로워진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팀입니다. 결정자는 실바, 곤잘레스, 발데스, 오티즈, 곤잘레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력에서 압도적인 아르헨티나가 결과를 챙겨올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파라과이를 상대로는 생각보다 공격이 터지는 양상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고 파라과이의 공격은 몰라도 수비는 여전히 고평가를 해줄 여지가 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2.5 언더를 추천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칠레와 페루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32위의 칠레입니다. 칠레의 전략은 넘치는 에너지 레벨을 이용해 상대를 밀어붙이는 운영입니다. 하지만 비달, 산체스 이후의 세대 교체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현재 칠레는 페루를 상대로도 승패를 주고받는 등 전력이 상당히 떨어진 상황입니다. 결정자는 메나, 브라보, 비달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파 21위의 페루입니다. 칠레도 칠레지만 페루도 여전히 39세의 게레로가 주전으로 나서야 합니다. 라파둘라의 부상으로 인한 고육지책이라고 하지만 게레로를 제외하면 쓸만한 선수가 하나도 없다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결국 페루의 공격력은 남미 예선에 출전하는 팀들 중 가장 약하다고 봐도 좋을 상황입니다. 결정자는 쿠에바, 플로레스, 라파둘라, 에스큐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팀이 모두 노쇠화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승패를 주고받고 있어 승패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리스크가 있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팀의 공격진에서 에너지 레벨을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이용해서 2.5 언더로 접근하는 것을 가장 추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질과 베네수엘라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3위의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의 장점이라면 여러 선수들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전력에 큰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지난 경기에서는 페루를 상대로 1대0으로 신승을 거두는 등 생각보다 상대의 템백 양상을 잘 돌파하는 양상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네이마르의 개인 기량으로 승점 3점을 챙겨오고 있는 편입니다. 결장자는요, 밀리탕, 파케타, 실바, 알베스, 하피냐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파 57위의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여전히 공격력이 문제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 2실점, 멀티실점을 기록한 경기는 없었을 정도로 수비적인 분위기는 좋습니다. 다만 예선 2경기에서 필드골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공격에서는 전혀 두각을 드러내고 있지 못합니다. 결장자는요, 에르난데스, 아뇨르, 빌라누에바, 무리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질이 상당히 수비가 강한 팀을 상대할 때는 고전하는 편입니다. 네이마르 같은 선수들의 개인 기량으로 어떻게든 골을 넣고 결과는 챙기고 있는 편이고, 베네수엘라의 공격력은 비슷하거나 하위 전력을 상대로도 별로 파괴력이 부족했습니다. 3.5 언더 양상이 예상되는 편이지만 승리는 브라질의 것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